대륙이 바다 위에 떠 있음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산다. 우리 눈이 보는 것은 자연의 일부일 뿐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는 바다처럼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수많은 이들의 함성과 칼체가 넘치는 야구 경기장. 경기장 꼭대기에서 본 관중들은 개미처럼 작아 보인다. 그러나 카메라 렌즈를 확대 조절하면 관중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더 확대시키면 흥분한 눈과 소리치는 입, 입안의 목젖까지 모두 드러난다. 그리고 그가 휴일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야구장에 온 우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과 함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행하자. 수천 명의 관중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이곳에도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순간이 있다. 공이 방망이에 맞는 순간, 지름 7.23cm의 야구공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화가들은 특유의 상상력으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다. 공의 한쪽을 휘어지게 그림으로써 생생한 역동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상상일 뿐일까?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도 공이 휘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프로 구단의 연습구장을 찾았다. 야구공이 방망이에 부딪히는 것은 지극히 짧은 순간의 일이다.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특수 카메라가 필요했다. 프로야구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는 보통 시속 150km 내외다.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이 포수의 장갑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0.3초. 그리고 방망이와 부딪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0.001초다. 움직이는 물체의 힘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이 순간 공이 받는 충격량은 약 9톤에 해당한다. 149g짜리 야구공이 9톤의 철근에 눌리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눈이 놓친 순간을 확인해보자. 이것은 실제 속도보다 약 250배로 느리게 촬영한 것이다. 실제 속도보다 약 330배 느리게 촬영한 화면이다. 이번엔 실제 속도보다 약 500배 느린 화면이다. 방망이에 맞는 순간, 지극히 짧은 순간이지만 야구공은 고무처럼 휘었다가 구형으로 돌아갔다. 만화에서 본 장면은 결코 상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0.001초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일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그
그것은 시간을 확장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시간을 들임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마법을 고속 촬영이라고 한다. 마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것은 물이 가득 든 풍선이다. 이제 물풍선이 터지는 과정을 통해 마법을 풀어보자. 우리 눈은 풍선이 터진 결과만 볼 뿐 그 과정을 볼 수는 없다. 보통 1초에 30프레임 정도의 사진을 찍어 그걸 연속적으로 돌리면 보는 사람들은 정지 사진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잔상이라는 착시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영화와 방송의 원리다. 영화에서는 1초에 24프레임, 방송에서는 30프레임을 표준 속도로 잡는다. 이제 마법이 필요한 순간, 특수카메라를 이용해 1초에 30프레임 이상을 촬영해서, 즉 1초에 100프레임이나 1000프레임 정도 고속으로 촬영해서 표준 속도로 영사한다. 그러면 스크린에 비치는 피사체의 움직임이 아주 세분화되어 슬로 모션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고속 촬영이다. 풍선이 터지는 순간을 단계별로 고속 촬영해봤다. 초당 프레임 수가 늘수록, 즉 시간을 더 많이 확장할수록 아주 짧은 순간의 영상이 확실하게 화면에 잡힌다. 프레임 수를 500 이상으로 늘리자 풍선막이 터진 후에도 형태를 유지하려는 물의 관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찰나의 시간 속에 숨어있던 세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땀 냄새와 함성이 넘치는 이곳은 권투 경기장. 선수뿐 아니라 보는 이들도 열기를 쏟아낸다. 사람들이 과격한 운동 경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힘에 대한 동경 때문이다. 다리, 허리, 어깨, 팔. 선수들의 온몸에서 나온 에너지는 주먹을 통해 상대방의 몸에 가닿는다. 이때 권투 선수의 주먹은 무기다. 주먹의 힘 역시 충격량으로 나타낸다. 유명한 헤비급 세계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의 주먹은 충격량이 1톤을 넘는다.
그런 주먹에 맞을 때 상대 선수의 몸은 어떻게 될까? 살펴보면 이곳에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경기장에서 놓친 순간을 확인하기 위해 스파링 장면을 고속 촬영했다. 사람들은 선수들의 투혼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상대의 주먹에 맞는 순간 그들의 몸에 전해지는 충격은 보지 못한다. 관객들에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다. 시간의 확장이라는 것은 결국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을 길게 느려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움직임이 빠른 것일수록 그것을 확장시켜보는 재미가 늘어난다. 살아있는 동물 중에 가장 빠른 녀석은 누구일까? 치타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순간 속도로 따지자면 먹이를 낚아채는 두꺼비의 우리 인간도 이렇게 빠른 행동을 보일 때를 할 때다. 재채기가 터져나오는 속도는 시속 160km. 프로야구 선수의 투구보다 빠르고 두꺼비의 혀놀림보다 더 빠르다. 시간을 확장하는 일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일이다. 우리는 고속 촬영 기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갖가지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장면이 남아있다.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초고속 촬영. 그것은 날아가는 총알을 화면에 담는 작업이었다. 같은 고속 촬영이라도 촬영 대상의 속도가 빠를수록 고난도의 촬영 기술이 필요하다. 날아가는 총알은 지금까지 우리가 찍은 대상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얗게 그렇죠. 이 전체가 하얗게. 사과를 뚫고 지나갈 총알의 속도는 초속 250m. 게다가 총에서 관역까지 5m의 거리를 이동한다. 초속 250m로 날아가는 총알을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 왜 이러지? 적불인가? 고속 카메라는 지극히 짧은 순간을 잡아내야 하므로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빛이 사용된다. 빛의 양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역광을 이용하기로 했다. 총알이 지나가는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과 그 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었다. 초점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건 좀 맞아요. 드디어 준비 끝. 이제 시간을 아주 잘게 나누고 확장시켜보자. 초당 10,000프레임의 속도에서도 총알은 보이지 않았다.
좀 더 프레임 수를 늘려야 했다. 초당 24,000 프레임. 드디어 총알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내 최초로 날아가는 총알을 촬영하는 데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계속해서 우리는 초당 24,000 프레임의 고속 촬영으로 총알이 각종 물체를 통과하는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작업. 이것은 극한까지 시간을 확장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전에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세계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꽃은 서서히 피었다 진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너무 천천히 벌어지기 때문에 못 보는 현상도 있다. 이제 너무 느려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탐험할 차례. 우리의 주인공이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았다. 자, 웃어요. 치즈. 자, 여기 봐. 좋아. 엄마 옆에, 엄마 옆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 봐, 여기 봐. 아빠 봐. 행복한 이 순간의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싶은 우리의 주인공. 하지만 그가 찍을 수 있는 것은 정지된 한순간뿐이다. 몇 시간 동안 카메라에 눈을 대고 들여다본다 해도 꽃이 피는 과정을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시간 속에 감춰진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저속 촬영이다. 고속 촬영이 시간을 확장하는 것이라면 저속 촬영은 시간을 압축하는 것이다. 이제 프레임을 넓게 하면 이제 편집상에서 나중에 조절을 할 수 있지. 이제 미끈하게 갈 거냐, 아니면 툭툭툭. 우리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헤어지는 원형 극장을 촬영 장소로 선택하고 극장 외곽에 저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것은 원형 극장에서 3시간 동안 벌어진 행사를 30초로 압축시킨 화면이다. 고속 촬영이 표준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사진을 찍는 것이라면 저속 촬영은 반대로 1분에 한 장 혹은 10분에 한 장처럼 느린 속도로 더 적은 수의 사진을 찍는 것이다. 이것을 표준 속도로 돌리면 오랜 시간 동안 벌어진 현상을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다. 운동 경기장에 관객이 모였다 흩어지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대표적인 저속 촬영의 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온 나라를 붉게 물들였던 축구 팬들의 운진 모습도 종종 저속 촬영되곤 했다.
저속 촬영은 긴 시간을 압축하는 것이므로 주로 정적인 대상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식물이 싹을 틔우거나 쑥쑥 자라나는 모습 등은 저속 촬영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저속 화면 속에는 압축된 시간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한다. 시간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나무 기둥 위를 뛰어내리던 아이는, 또 허공을 가르던 그네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 시간의 확장과 압축에 이어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했다. 그것은 정지된 순간을 보여주는 색다른 방법으로 스틸 어레이라 불리는 촬영 기법이었다. 스틸 어레이의 원리는 간단하다. 하나의 대상을 동시에 여러 각도에서 찍어 한 화면에 합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우리는 몇 차례의 사전 연습을 거친 후 놀이터를 둘러싸고 180도의 반원 둘레에 50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다. 이거 수포 한번 줘볼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 50대의 중심을 똑같이 맞추는 일이었다. 한 대라도 중심이 맞지 않으면 완벽한 화면을 만들어낼 수 없다. 각 카메라에는 조절 장치가 연결되어 단추를 누르는 순간 50개의 셔터가 동시에 터지도록 되어 있다. 셔터가 터지는 순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찍힌 50장의 사진이 나온다. 이 사진들을 이어붙이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순간의 영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한나절 준비 작업 끝에 드디어 촬영이 이루어졌다. 멈춘 시간을 복원해낸 또 하나의 시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새 아침, 우리의 주인공이 일터로 출근한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그의 사무실에 우리가 찾는 또 하나의 세계가 숨어 있다. 너무 작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세상, 마이크로의 세계다.
단정한 모습으로 걸어오는 그녀는 우리의 주인공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다.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미모에는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 볼륨 있는 머리는 어제 오후 2시간 동안 각종 화공약품과 고열의 세례를 받은 결과다. 미용사는 그녀의 머리를 세팅한 후 화학약품을 덧칠하고 뜨거운 전기 화로에 구워냈다. 이른바 퍼머넌트다. 퍼머넌트가 끝난 직후의 머리카락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봤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단한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는데 파마는 이 단백질 결합을 변형시켜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과정이다. 완성된 머리 모양은 아름답지만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은 처참할 뿐이다. 염색약의 주재료인 과산화수소수 역시 머리카락을 파괴시키는 주범이다. 염색약은 머리카락의 단백질을 파괴해서 불이 붙어 손상을 입힌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여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눈 화장이다. 1mm의 가는 아이라인이 더 크고 깊은 눈을 만들어준다. 속눈썹을 길게 만들어주는 마스카라는 숯과 기름이 재료다. 마스카라를 바른 속눈썹은 숯과 기름의 막을 덮어쓰고 있는 셈이다.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들은 가끔 이런 것까지 달아준다. 화장의 마무리는 입술에 포인트를 주는 일이다. 확대해보면 입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주름이 많은 곳이다. 립스틱을 바른다는 것은 입술에 있는 수많은 주름 사이를 붉은 화학약품으로 메운다는 소리다. 오렌지에서 추출한 산과 아주까리 기름, 공업용 왁스와 식용유, 비누와 색을 내는 각종 염료, 그리고 향수와 반짝반짝 빛을 내는 물고기 비늘, 이런 재료들이 모여 갖가지 화려한 색상의 립스틱이 만들어진다. 어젯밤 그녀가 만났던 애인의 입술에는 물고기 비늘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비밀들 속에서 그녀는 늘 아름답다. 야, 혜인 씨 오늘 되게 예쁘다. 화장이 잘 먹나 봐. 사무실의 다른 남성들처럼 우리의 주인공도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반대다. 그녀의 눈길이 머문 것은 셔츠의 얼룩. 대부분의 여성들은 깔끔하지 못한 남자를 싫어한다. 우리의 주인공이 입은 셔츠를 확대해보자. 모든 면섬유 조직은 터널처럼 속이 빈 실 조직으로 연결돼 있다. 이 섬유 조직들 사이에 형성된 정전기는 끝없이 주변의 먼지들을 끌어당긴다. 떨어진 피부 조각, 매연 가루, 음식물 흔적 같은 것들이다. 이것은 깨끗한 셔츠를 확대한 것이다. 깨끗한 셔츠는 실조직 사이의 공간이 충분히 비어 있다. 이렇게 깨끗한 셔츠가 먼지로 뒤덮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셔츠의 모습이다. 하루 저녁에 깨끗한 셔츠는 이렇게 바뀌었다. 지난밤 우리의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아, 이 고기가 맛있네. 여보세요? 나야. 아, 지금 회의 중이야. 아, 됐어. 그의 실수라면 술자리에서 고기 한 점을 떨어뜨린 일이다. 그리고 더러워진 셔츠를 갈아입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마이크로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방법은 확대다. 확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늘 보아왔던 공간도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사무실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컴퓨터. 컴퓨터의 자판을 확대하면 무엇이 보일까? 사람 손끝에 묻어다니다 자판 위에 눌러앉는 먼지의 양은 한 달에 2g이나 된다. 자판 사이 좁은 공간에는 대장균 등 각종 세균들이 득실거린다. 깔끔한 사무 공간이 사실은 먼지와 세균의 집합소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은 그런 사실에 관심이 없다. 그의 관심은 딴 곳에가 있다. 그는 자판보다는 모니터 화면에 시선을 집중한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의 얼굴이 뜬 것이다. 웃고 있는 여배우의 얼굴을 확대해 들어가면 땀구멍 대신 갖가지 색깔의 동그란 입자가 보인다. 입자의 색깔은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한다. 컴퓨터 화면의 영상은 결국 이 세 가지 빛이 적절히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단 세 가지의 빛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그 조합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각각의 에너지 비율에 따라 1600만 가지 이상의 색이 나올 수 있다. 컴퓨터의 비트 심도가 24비트 이상인 경우는 그보다 더 다양할 수도 있다. 붉은 빛과 노란 빛이 섞여 무수히 많은 종류의 주황빛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주황빛들은 무수히 많은 또 다른 빛과 합쳐진다. 아무리 화려한 빛깔의 광고일지라도 그것은 세 가지 점들의 어울림일 뿐이다. 텔레비전 화면의 그림 역시 세 가지 빛의 연합으로 만들어진다. 방송국에서 송신한 전기 신호는 브라운관의 형광막 위에서 영상 신호로 바뀐다. 길쭉한 직사각형의 세 가지 빛이 어울려 화려한 영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맨눈으론 볼 수 없는 작은 입자들. 그것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세계. 덕분에 우리의 주인공은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들어와. 모든 것이 컴퓨터로 해결되는 요즘 세상에도 변치 않고 볼펜이 애용되는 자리가 있다. 결제판이다. 이 결제판 아래에도 색다른 풍경이 숨어 있다. 아, 수고 많구만. 심 속의 잉크는 펜 끝에 볼이 돌아가면서 밀려 내려온다. 확대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사실. 볼펜이란 이름은 바로 펜 끝에 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 김 대리가 좀 수고 많아. 고생 많았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펼쳐든 신문 위에서도 우리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날 수 있다. 활짝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사진을 확대하면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점들이 나온다. 컴퓨터와 텔레비전의 영상이 빛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인쇄물은 색의 연합으로 만들어진다. 신문 속의 다양한 색 광고와 화려한 컬러 사진도 사실은 세 가지 색의 입자로 이루어진 작품일 뿐이다. 예. 자, 커피 한잔 하고 가자고. 예. 좋죠. 오케이? 자, 어제 너무 마음에 드니 죽겠어요, 아주. 커피 한잔 먹고. 시간 잡혀갖고. 냉장고에 하나 있어서. 그렇다면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확대의 기술은 현미경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졌다. 현미경에는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미경이라면 광학 현미경을 말하는 것이다. 광학 현미경은 자연광과 유리렌즈를 이용하며 1000배에서 20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전자 현미경은 자연광 대신 파장이 짧은 전자파를 이용하며 수백만 배까지 확대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전자 현미경 위에 작은 계란 조각을 놓아보자. 시료를 진공 상태로 만든 후 전자빔을 쏘이면 확대된 시료의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난다. 전자 현미경의 특징은 확대 비율이 클 뿐 아니라 시료의 내부 구조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확대 배율을 높이자 숨어있던 빈 공간이 드러났다. 조밀한 계란 껍질은 사실 구멍이 숭숭 뚫린 실 조직으로 되어 있었다.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한 파리의 모습이다. 자세히 들여다본 파리의 몸은 수많은 잔털로 뒤덮여 있다. 확대된 공간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색다른 풍경이 있다. 인간에게 인간의 시각이 있듯이 파리에게는 파리의 시각이 있다. 사무실의 군 식구 파리의 눈에는 늦은 밤 사무실의 풍경이 이렇게 보일 것이다. 교류 전파를 쓰는 형광등은 실제로 1초에 60회씩 깜빡거린다. 인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인간보다 예민한 파리는 반복되는 형광등의 전멸을 모두 감지한다. 서로 같은 공간을 보고 있지만 파리와 인간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자신이 보는 게 다라고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놓치고 지나온 시간 속에서, 무시하고 지나온 공간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했다. 우리 눈길이 닿지 않는 곳곳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